이 자리 권리금 3억인데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일단 계약하자. 과연 이 판단이 맞을까요? 오늘은 상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금의 숨겨진 함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권리금만 보고 계약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권리금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상의 이익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돈 벌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역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권리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했어요. 결국 김씨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권리금의 거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에 따르면 권리금의 30-40%는 실제 영업가치와 무관한 거품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동인구나 매출 데이터를 과장하거나 인근 상권의 호재를 부풀려서 권리금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비용의 존재입니다. 권리금만 보고 계약하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 교체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홍대 앞에서 카페를 창업한 박씨 사례를 보면 권리금 1억 2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8천만 원이나 더 들었어요. 기존 인테리어가 낡아서 전면 교체해야 했고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어서 소방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권리금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개월 이상 매출 데이터를 요구하세요. 단순히 장사 잘 된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 매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까지 모두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거래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때 서면으로 확약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몰랐다고 발 뺄 수 없도록 말이죠. 세 번째, 상권 분석을 직접 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나 기존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직접 그 자리에서 유동인구와 경쟁업체를 관찰해보세요. 특히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숨겨진 비용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권리금 외에 인테리어 비용, 설비 교체비, 인허가 비용, 그리고 최소 6개월치 운영비까지 모두 계산해서 총 창업 비용을 산출하세요.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나 창업 컨설턴트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잘 되던 자리가 지금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상권이 타격을 받았고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반 음식점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을지로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이 씨는 권리금 8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재택근무 확산으로 직장인 고객이 70% 이상 줄어들면서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판단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권리금이 정말 합리적인가? 내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혹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권리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권리금 부담이 클수록 초기 자금 압박이 심해져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현명한 창업을 위해서는 권리금보다는 그 자리의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